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신영 기자입니다. 9월 1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총재로 선출이 되면은 다음 총리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바로 직행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후임으로다가 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취임이 이제 확정됐는데요. 한국으로 보면은 썩 탁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아베 신조 총리의 오른팔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왔었고, 일본의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또 일본 정부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험한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일 관계가 한꺼번에 풀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가 요시히데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역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정치를 업으로 하는 가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도 장관, 할아버지도 장관, 아버지도 총리, 할아버지도 총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물러난 아베 신조 총리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 외상을 하면서 한국하고 상당히 잘 지냈던 인물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40억 달러 경제 차관을 제공했던 그 주인공인데요. 그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유명합니다. 기시 노부스케라고 그래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거물 정치인이죠.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작은 외할아버지가 또 사또 에이사쿠라고 그래갖고 역시 일본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베 신조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무상을 했었던 아소다로라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를 지냈는데요. 이 아소다로 현 부총리의 외할아버지가 2차 대전 후에 일본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스즈키 젠코 전 총리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위상을 맡고 있는 고노 다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노 료헤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중의원 의장을 지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고노 료헤이인데, 그 아들은 좀 이제 아버지하고는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 정치의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 대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집안이 참 많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아들도 중의원 의원이고 장관을 지냈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사무라이들, 다이묘, 영주들이 정치를 했던 것처럼 정치하는 집안에 씨는 따로 있다,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습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거부감이 심하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습 정치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총리가 된 그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도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본 정치판 기준으로는. 우선 그 아키타 현이라고 해갖고 일본에서도 아주 깡촌으로 속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옛날에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드라마의 배경이 됐던 그 산 많고 그런 곳인데요. 거기서 딸기를 갖다 재배하는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이제 빈농의 아들이었다고 포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빈농은 아니었고 그 동네에서는 꽤 사는 편이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일본 정치판 기준은 좀 별게 아니다 싶은 게, 우선 아키타 출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아키타는 메이지 유신 후에 메이지 신정부에 저항했던 지역이거든요. 그 아베 신조 현 총리가, 전 총리죠. 전 총리가 조슈 야마구치 출신인 거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 다음에 호세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떨어지는 대학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또 아주 명문에 속하는 탑클래스에 속하는 대학은 아닙니다. 거길 나와가지고 월급쟁이 노릇하다가
뭐 젊었을 때에는 뭐 경비원 노릇도 하고 또 뭐 공장에서도 일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품고 정치인의 비서로 들어갔다가 요코하마 시의원을 거쳐서 47살 때 처음으로 중의원 의원이 됐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상당히 늦은 거죠. 특히 어떤 세습 정치인들이 빠르면 20대, 30대 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 비해서는 47살이면 아주 늦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국토교통성이라든지 경제산업성의 정무관으로 있다가, 정무관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그 차관 밑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뭐 그런 자리인데, 장관 밑에서죠. 그러다가 이제 총무성 부대신, 총무성 대신을 거쳐가지고 아베 총리 밑에서 이제 관방장관을 갖다 8년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관방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내각의 2인자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상의 부총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총리의 그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관방장관입니다. 그 역할을 8년을 했으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총리 자리가 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저는 이번에 그 스가 요시히데 이 사람이 일본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는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얼마나 할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아베 총리의 그 장여 임기 1년만 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스가 요시히데 이 사람이 일본 자민당 총재가 되는 걸 보고서는 이게 자민당의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그 정치 명문가 출신 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당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당의 전통을 이어가고 당의 정신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정치적인 그 감각을 길러오다가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장관을 지내고 총리까지 가는, 한 30년 걸려가지고, 이런 게 이제 일본 정치의 코스인데, 이 세습 정치인 출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당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야당이 사라졌는데요. 한때 이제 정권까지 잡았던 민주당이 아주 지리멸렬했습니다. 그 야당이 지리멸렬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중심이 되는, 중심 역할을 하는, 당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기 아나운서 출신 데려다가 금배지 달아주고, 탤런트 출신 데려다가 금배지 달아주고, 시민운동하던 사람 데려다가 금배지 달아주다 보니까 그때그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잠깐 반짝하고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당을 갖다가 건지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자민당은 한때 정권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권을 탈환해가지고 지난 8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세습 정치인들의 어떤 당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서도 말하자면 이 스가 요시히데처럼 아무것도 없는 정치인도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스가 요시히데는 뭐 지역도 별 볼 일 없고 대학도 별 볼 일 없고 파벌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뭐 가문의 그 후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총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저는 정당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당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되 그 사람들이 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흑수저들도 자기의 능력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마냥 건강한 정당이라는 얘기죠. 영국의 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년 전까지만,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귀족 출신들이 행세하던 정당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영국에서는 보면은 데이빗 캐머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왕가의 먼 핏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거릿 대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파상을 하던, 그러다가 이제 지방 정치인으로 성장한 아버지를 둔
그런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마거릿 대처의 후임이었던 존 메이저는 대학도 못 나오고 어머니가 서커스단 단원이었다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흑수저가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흑수저지만은 살아보니까 보수주의의 가치가 옳더라. 자유주의의 가치가 옳더라. 그래서 보수 정치인이 돼갖고 당의 총재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영국 보수당이 영국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습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치인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많고 국민의힘당에도 많습니다. 제가 뭐 그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그 보수정당을 두고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부자였던 사람, 아버지가 재벌이었던 사람, 아버지가 정치인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의 자녀들이 금배지를 달고 행세하는, 저는 그런 정당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특히 어려서부터 어떤 정치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정치 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보수 정당은 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도,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도 세습 정치인 출신들이 있지만은 거기는 흑수저 출신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거기서는 세습 정치인들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수 정당에서는 아버지가 장관했다, 아버지가 정치인이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 아버지가 뭐였다 하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바로 그런 기득권자들의 자녀들이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저 모양 저 꼴이라는 소리를 듣기 딱 알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당에서도 보수당에서도 말하자면은 흑수저 출신 정치인들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성장해야 되고,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들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랐지만, 흑수저 출신이지만 자기 인생에 어떤, 내가 이렇게 애써보니까 되는 게 대한민국이더라, 자유주의의 가치가, 보수주의의 가치가 맞는 거더라,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당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의 탄생을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은 한국에도 그런 흑수저 출신 정치인들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흑수저 출신으로 성장하는 정치인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